자기가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기어도 결국에는 그 신라에서 출세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대 초반쯤에 아주 일생일대의 큰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성현 씨가 그 무렵에 장보고를 연기하셔서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그 무렵에 기회의 땅, 당나라로 건너가 군인이 됩니다. 당나라 군에서 외국인을 받아주는 분위기였어요. 그것도 궁금하다. 사실 군인은 좀 받기 힘들잖아요, 외국인. 그렇죠. 평상시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당나라가 당시에 군사권을 가지고 있던 절도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거의 독립적인 권력을 유지하면서 당나라 중앙 권력은 이 절도사들과 계속 이제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나라 중앙에서도 많은 군대가 필요하죠. 군대가 필요하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이 사람만 가지고는 모자란 겁니다. 외국인 용병까지도 막 이제 데려와요. 특히 외국인들이 잘 싸우거든요. 잘 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장보고가 이 시기 당나라를 딱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있으면은 낮은 지위에 있던 사람도 능력에 의거해서 출세하기가 쉽습니다.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재진용이라고 해서 초나라의 인재를 진나라가 사용한다. 즉 능력만 있으면 다 스카우트 해온다 이 분위기거든요. 아, 열려 있었네요. 일본의 유민이었던 그 고선지 장군도 다 이제 당나라의 그 장수로 스카우트가 된 거잖아요. 능력만 있으면 다 스카우트가 됐어요. 야, 실제로 그러니까 발전할 수밖에 없지. 8세기 말에 장안에 그 서양 출신의 그 주민들이 거의 5만 명에 달했다는 기록도 있으니까 아, 능력만 장안. 있으면 다와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수도 장안에 네. 서양 사람이 5만 명이 살고 네. 있었다. 그 당시에. 네. 와, 이건 뭐 문물과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네요. 다민족에서 왔으니까. 네. 그리고 당나라 내에서는 북방 지역의 그 유목민족들 또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 보니까 말도 잘 타고 싸움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 적절히 군대로 등용을 해서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근데 입대한다고 뭐 이렇게 출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써. 어차피 돈 받고 좀 싸우는 건데 그렇죠. 기회가 옵니까? 네. 입대하고 나중에 한 30살 정도가 됐을 시점에 장보고한테 기회가 옵니다. 네. 이정기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의 그 15개 주 지역을 장악하고 이 국제무역 상인들의 뒷배가 되어주면서 거의 4대에 걸쳐서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이제 당나라 황제도 이 사람의 그 군사적 지위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된 거죠. 근데 그렇게 한 50여 년 정도가 흐르다가 그러니까 당나라도 이게 점점 이제 뭐 가만히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결국은 서로 강하게 대립을 하게 됐고 반란을 일으킨 거네요. 네, 중앙정부를. 이걸 보통 우리가 이사도의 난이다라고 기록이 또 남아 있거든요. 이때 장보고가 있던 무령군이 이걸 진압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진짜 전개가 상당히 스펙타클한 느낌이 들어요. 쫀득쫀득해요. 뭔가 이제 제대로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장보고가 여기서 바로 이기면 사실 영화적으로는 재미가 없어요. 네. 처음에 딱 이거 투입이 돼가지고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장보고가 속했던 무령군이 결국 승리를 이제 거둔 것이죠, 결과적으로. 자, 당시에 장보고의 군사적 능력도 대단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 이게 기록에 있어요. 뭐 이렇게 소문이 날 정도면은 아마 당나라 조정에서도 여기에 대해 충분히 파악을 했고 아마 장보고의 공을 높이 사서 거의 1000여 명 이상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장수인 무령군 소장이라고 하는 지위에 장보고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남 박사님, 네. 그 당시에 이 뭐 이렇게 그 무령군 소장, 당나라 소장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급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네. 소위 이제 천인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연대장급입니다. 아, 연대장. 1000명을 다룰 수 있는. 그러면 이제 연대... 굳이 계급으로 말하자면 대령급일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직접적인 해석이고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1000명이라고 하더라도 여단장을 주기도 해요. 그러면 원스타까지도 뭐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뭐 군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령 얼굴 한 번 못 보고 제대한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능력을 갖고 그 신라 시대의 그 골품제에 갇혀 있었으니 사실 장보고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진짜. 얘네는 뭐야? 아니 쟤는 진짜 개차반인데 그냥 태어나길 잘 태어나가지고 너무 잘 사는데 나는 진짜 막 이렇게 능력 있고 뛰어난데 진짜 너무 짜증 날 것 같아, 진짜. 예, 신라였다면 장보고가 절대 오를 수 없는 군대 계급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네. 갑자기 이렇게 어렵게 오른 자리를 갑자기 박차고 나옵니다. 네? 왜요? 이게 내가 여기서 군인으로 있는 것보다 바다에 더 큰 비전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좀 휩쓸어야겠다는 어떤 근데 그 욕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읽는 받쳐줘야죠. 감각이 있어야 돼. 보통이 아닌 것 예, 같아요. 예. 무역을 통해서 성공을 거둔 장보고가 금이 환영해서 신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와, 이게 진짜 박수쳐. 장보고 씨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왠지 되게 입지전적인 인물이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당시 흠덕왕한테 아련을 청합니다. 원래 정상적인 신라 중대였다면은 장보고가 왕을 아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신분이 아련할 필요도 너무 없고. 예. 자, 근데 장보고가 딱 와서 흠덕왕한테 제가 그 남해안 지역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군사를 일정하게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주시면은 신라와 주변 지역 간의 국제 무역 그거를 제가 관리해주고 노비로 이제 사람 잡아다 판다든가 이런 것도 없도록 제가 다 장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안했던 겁니다. 근데 아마 그 이면에는 지금 진골 귀족들 때문에 힘드시죠? 예, 그 도전이 없도록 제가 군사하고 자금도 원조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제안도 아마 뒷배경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딜을 대단하다. 그냥 골품제로 써가는 신라의 그냥 아주 단단한 동아줄이 찾아온 거네요. 그냥.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 거죠. 한마디로. 뭐 신라 이게 조정에서는 뭐 왕으로서는 잃을 게 하나도 없는. 그렇죠, 제약이. 예. 그렇죠. 신라 왕실과 귀족들도 어떻게 보면은 제 발로 찾아와가지고 돈하고 군사를 대주겠다고 하는데 장보고를 어쨌든 자기들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장보고도 이 사람들의 권력이 필요했던 것이고 장보고는 결국 흠덕왕으로부터 일정하게 대가를 받습니다. 받는데 일단 청해진 대사로 임명이 돼요. 관직이. 관직 좋은 거 아닙니까? 청해진 대사 응. 멋있잖아요. 네, 아까 그 김우징이 신무왕이 되면서 급하게 장보고한테 관직을 무슨 장군 이런 거 줬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게 뭔가 신라 쪽에서 급조한 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새로 만든. 당시에 신라의 그 일상적으로 진골 귀족들한테 주던 정식 관등이나 관직으로 존재하는 지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배지는 달아줄게. 명예직이야. 뭐 이러네요. 맞습니다. 그 신라 왕실과 귀족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관등 영역 안으로 골품 영역 안으로 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장보고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나는 뭐 어렵겠지만은 내 딸을 왕실과 혼인시키면은 그래도 내 자손들부터는 어느 정도 신라의 주요 사회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왕이 되고 싶었던, 왕이 절실하게 되고 싶었던 그 김우징한테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제가 장씨라 그랬는지 몰랐어요. 너무 안타깝네요. 예. 해상왕으로 불렸던 장보고의 허무한 최후와 딸을 왕에게 시집보내려다 난을 일으켰다는 그 오명의 배경이 바로 결국에는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도가 아닐까. 예, 그런 게 싶습니다. 그렇죠. 바닷길을 주름잡던 이 해상왕 장보고도 결국에는 신라의 골품제 앞에서 무너지고 만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